파도와 어민들이 만들어내는 멋진 하모니. 바다새의 날개짓이 불러온 세찬 바람에 맛이 익어가고, 거칠고 투박하지만 따뜻하고 깊은 삶이 살아있는, 사시사철 파닥파닥 신선한 생명이 꿈틀거리는 곳. 청정역에서 건져 올린 산의 진미가 입맛을 돋우고, 바람이 한 번 더 빚어낸 풍미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자연이 만들어내는 1000가지 표정을 품고 있는 여기는 바로 구룡포입니다. 이곳은 한반도에서 동쪽 끝으로 가다 보면 다다를 수 있는 땅끝 마을 구룡포읍 석병리입니다. 이렇듯 구룡포는 한반도의 호랑이 꼬리에 위치해 풍수학적으로도 기운이 넘치는 곳인데요. 지명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신라 진흥왕 때 구룡포를 순시하던 장기 현령이 바다에서 용 10마리가 승천하다 폭우로 1마리가 떨어져 죽자 바닷물이 붉게 물들면서 폭풍우가 그친 광경을 보고 9마리 용이 승천한 포구라 하여 구룡포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강한 에너지가 넘치는 이 구룡포, 어떤 곳인지 궁금해 길을 나섰습니다. 구룡포로 가는 길은 시원스레 열려 있습니다. 포항 IC에서 나오자마자 영일만 대로에 차를 얹기만 하면 신호등 하나 없이 20분이면 바다 내음이 어느새 코끝에 닿습니다. 차량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사시사철 싱싱한 해산물을 맛보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즐거운 소동이 벌어집니다. 멀리서 온 관광객들을 위해 풍성한 식탁이 차려졌는데요. 언제든 와도 싱싱한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시사철 풍부한 어자원을 가진 이 구룡포 바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룡포의 매력 아닐까요? 풍부한 어자원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를 품은 구룡포 바다는 어떤 곳일까요? 늦은 오후 출항을 나가 수평선에서 밤새 어와와 함께 오징어를 낚던 어선들이 고된 작업을 마치고 돌아와 구룡포의 새벽바다를 깨웁니다. 만선의 꿈이 이뤄졌을까요? 바다로 마중 나갔던 갈매기들도 덩달아 너울너울 춤을 춥니다. 집어등이 얼 정도로 혹한이 들이닥쳐도 배 가득 들어찬 오징어들을 보노라니 어민들의 고단함은 저만치 달아납니다. 오징어 어획량이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구룡포. 때문에 늦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오징어 어획 시기에는 구룡포항이 더욱 붐빕니다. 전국 각지로 싱싱한 오징어가 공급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성질이 급한 오징어를 한 마리라도 더 살리기 위해 어민들의 손길이 더욱 분주해집니다. 오징어는 생물로 먹어도 그 탱탱한 식감을 즐길 수 있지만 구룡포에서는 이렇게 바짝 말리는 것이 아니라 30%의 수분이 남아있도록 촉촉히 바람에 말리는 피대기로 오징어의 색다른 맛을 선물합니다. 피대기는 건오징어보다 풍미가 있어 국민 간식이 될 만큼 인기가 높고 전국의 피대기는 대부분 구룡포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구룡포는 여러 가지 오징어 있지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오징어입니다. 오징어가 저희들이 25,000톤, 한 1,000억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지점인 구룡포 바다는 여느 곳보다 수산자원이 풍부한 황금 어장입니다. 그래서 구룡포항은 쉴 새 없이 배들이 오고 가며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대형 트롤 어선도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섭니다. 어민들이 작업한 싱싱한 수산물이 빠른 시간 내에 제값을 받고 전국으로 출하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경매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1월 13일 드론을 입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3단 중량호 갑판에 180 가고 입찰합니다. 치열한 눈치 작전. 흐트러짐 없는 눈빛들이 오가고 긴장된 순간이 지나서야 이제 한숨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7일부로 인사동대가 다른 데 갑니다. 하여튼 그동안 감사합니다. 고생합니다. 안 가면 안 되는겨. 새벽마다 동고동락한 동료들을 보내자니 가슴 한구석이 섭섭한데요. 제가 이 고향이 구룡포고 제가 태어나갖고 어민들이나 중매인이나 모든 사람들과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된다고 봐야죠. 예, 이해하고 그 사람이 아플 적에 같이 아파주고 기뻐할 적에 같이 기뻐해주고. 대게로 유명한 지역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구룡포는 전국 유통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최대의 대게 집산지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대게철이 돌아오면 속이 꽉 차고 눈같이 흰 대게 속살을 맛보기 위해 불이 나게 구룡포를 향합니다. 배가 또 많고 저기 어획 척수가 한 20몇 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물량이 그쪽보다 많이 나죠. 한 4배 이상 더 나죠. 최대 어획량만큼이나 구룡포 사람들은 대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중에서도 박달대게는 대게 중에 명품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전체적으로 박달대게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이 많은 물량 중에 한 5% 정도 박달 나옵니다. 당연히 좋죠. 맛이. 일반 대게는 살이 좀 못하다 보니까 좀 짤 수도 되는데요. 박달대게는 그 크기만큼 살이 꽉 차다 보니까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담백하고. 박달대게, 그것이 궁금하다. 대게 중에 명품이라는 박달대게와 물게에 대해 정확히 구분하는 눈썰미를 키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앞쪽에 있는 것이 박달대게, 뒤쪽에 있는 것이 물게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뭔가 다른 점 찾아볼까요? 요거는 물기인데 여기 살이 없는 대게입니다. 처음에 다리를 졌다 하시면 되고요. 살짝 이렇게 하면 쭉 나옵니다. 살이 꽉 차 있지 않으면 걸린 것 없이 한 번에 쏙 하고 붉은 대게살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살 찾는 거는 여기를 예를 들어 딱 잘랐을 경우 딱 부러뜨리면은 10만 나옵니다. 대게 살 찾는 거는 10만 나옵니다. 꽉 차 나오지 않는 대게살이 먹고 싶다면 이렇게 다리 끝쪽을 잘라 먹기 좋게 손질해 보세요. 대게 맛있게 먹는 방법 기억해 두세요. 박달대게의 튼실한 다리 잊지 못하겠는데요. 무엇이든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 겨울대게는 진미 중의 진미입니다. 대게 먹기에 두 팔을 걷고 도전한 관광객들. 맛과 기분이 풍성해짐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구룡포가 대게 본고장이라는 걸 이제 많이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룡포 쪽에 가면 대게가 괜찮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요즘은. 구룡포 항구를 따라 조성된 전복 골목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맛을 보고 가야겠죠? 구룡포 전복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 30년간 고심해온 주인장의 솜씨에 구룡포 바다에서 강한 생명력을 안고 자란 자연산 전복이 보태져 어떤 맛을 낼지 궁금합니다. 자연산은 솔직히 자기가 그 천적을 피해 다니면서 했던 거고 저기 양식은 천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살아는 소생력이 좀 약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싹 따져.
오드득 오드득 씹는 맛과 바다향이 일품인 전복회와 야들야들 전복의 색다른 변신이 맛을 더하는 전복구이. 보기만 해도 주체할 수 없는 군침이 흐릅니다. 때론 임금님 수라상처럼 거한 호강을 가족들에게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 아이 입속에 들어가는 이 음식들 아까운지 모릅니다. 오징어, 대게, 전복에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가는데요. 그래도 구룡포 하면 너도 나도 떠올리는 것이 바로 그것, 과메기죠. 과메기 때문에 미식가들은 추운 겨울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중독 아닌 중독 현상을 겪습니다. 그래서 매년 열리는 과메기 축제는 성황을 이룹니다. 항상 이때만 되면 과메기 생각이 나죠. 날씨가 이제 살살 춥고 얼지게 과메기가 옛날부터 참 좋았으면 저게 이거 동계 이쪽에 특히 구룡포 여기는 과메기가 더 기후 조건이 좋아가지고. 구룡포 하면 단번에 떠오르는 과메기. 사실 구룡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과메기를 만들기는 하지만 모두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구룡포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바람이 말이죠. 소나무에서 보통 북쪽에서 부르는 바람이 가물에 싹 때리면 지나가면 말이지. 저녁이 되면 해풍이 올라와요. 또 해풍 바다에서는 음이온이 올라온다고. 음이온이 딱 말이 져버리면은 비린내가 싹 없어져 버려요. 구룡포 산자락을 넘은 건조한 내륙풍과 밤바다의 습한 바람이 과메기 맛의 비밀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과메기 정보. 꽁치로 만들어내는 과메기는 원래 청어를 사용한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그 연일 업지에 보게 되면 임금에게 진상했는 물품 중에 하나가 간목이 나옵니다. 그때 사용했는 그 어류는 청어였습니다. 그러나 이 동해안 지역에는 이 청어라 하는 것은 그 육이 두껍거든요. 두껍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리는 시간이, 건조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그거에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류가 꽁치로서 이제 바뀌어서 꽁치 과메기가 지금 근래 와서는 성행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 말리기 쉬운 꽁치로 과메기를 만들고 지형적인 특권도 한몫해 구룡포의 과메기 사업은 더욱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겨울에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과메기 덕장은 쉴 새가 없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과메기는 영양면에서도 다른 식품들에 비교해서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과메기라 하면 이 남녀노소로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식품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노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는 성인의 경우에서는 EPA나 DH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습관병, 즉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되고 특히 우리가 혈관 쪽이나 심혈관 쪽을 맑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과메기의 특징입니다. 겨우내 우리네 입맛을 황홀하게 해주는 과메기. 바람의 시간에 그리고 어민들의 정성에 맛있게 익어갑니다. 구룡포의 맛을 좌지우지하는 바람은 과메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장독 사이사이를 지나고 말린 메주에도 깊은 맛을 더합니다. 바람과 자연이 빚어낸 소박한 밥상은 마음과 몸을 든든하게 합니다. 특히 빡빡장은 경상도에서 즐겨 먹는 별미라고 하네요. 빡빡하게 이제 옛날에 재래식으로 옛날에 이제 가마솥이 있잖아요. 밥 할 때 밥 위에다가 이제 이게 옹기에다가 이제 장을 해갖고 그 옹기 밥 위에다가 밥전에다가 젓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마솥에 밥하면 밥물이 넘제 흘려갖고 그 솥에 들어가면 그래 맛있듯이 그 원리를 해서 했는데 이제 빡빡하게 끓였다. 빡빡장뿐 아니라 구룡포에서 갓 잡아 올린 가자미와 밥이 고춧가루와 소금을 만나 며칠 푹 숙성을 거쳐 만들어지는 밥식혜도 구룡포의 특별한 맛이랍니다. 구룡포는 바다에서도 땅에서도 우리 입을 행복하게 해주는 산의 진미를 만들어내는 풍요로운 곳입니다. 구룡포 바다에만 흠뻑 빠졌다면 잠시 해안을 등지고 돌아서 주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수려한 산등성이 아름다운, 그야말로 눈 두는 곳마다 아름다운 구룡포의 산세가 펼쳐집니다.
매를 닮은 바위 봉우리가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응암산에는 다양한 역사와 볼거리가 숨어져 있다고 합니다. 길이 험하지도 않고 가볍게 산책할 수 있어 등산객들이 찾고 있는 응암산은 송림이 우거져 솔향기도 그윽하고 시원하게 불어오는 해풍도 있어 기분 좋게 오를 수 있는 산입니다. 힘든 줄 모르고 오르던 산에서 만난 특별한 둘레길, 바로 장기 목장성 탐방로가 그 주인공입니다. 평범한 산길이 아닌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선조들이 말을 키우고 관리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은 그야말로 말을 키우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구룡포 돌문에서 흥완리까지 호미반도를 가로지르는 약 7.8km의 돌 울타리를 쌓아 말 천여 피를 키우는 거대한 구경 목장이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5.6km가 남아있는데요. 아직도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어 그 옛날 광활한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재밌는 경험을 선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잘록한 안반을 지나 바위 봉우리에 올라서면 조망은 정점에 이릅니다. 박바위 이쪽에는 두 뼘의 작은 웅덩이가 있는데 갈수기를 제외하고는 물이 마르지 않아 매가 와서 목을 축이고 간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깊은 산 속의 옹달샘입니다. 원 없이 조망을 만끽하고 돌아 나와 발산 봉수대로 향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휴대전화쯤 될까요? 횃불로 다급히 위험을 알렸던 봉수대에서 그 시절 선조들의 삶을 상상해 봅니다. 팔각정에 오르니 호미반도의 이름 없는 봉우리들과 위풍당당 영일만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소요 시간이 구룡포에서 올라오면 저가 이제 속보를 걷는데 보통 1시간 반에도 우리는 1시간 정도 와요. 내려가면서 1시간이고 그 2시간 소요인데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산 타기도 좋고 뭐 우리가 전국적으로 저 산에 다녀봤지만은 그런 아주 높은 산이 아니고 여기는 아주 운동하기 좋은 월빙산이에요. 월빙산. 하산 후 읍내에서 만난 장기 목장성의 흔적, 돌문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7m 높이의 거대한 돌문으로 문지기가 이곳에서 말의 출입을 통제했다고 합니다. 뭔가 퍼즐이 딱 맞춰진 기분입니다. 기분 좋게 하산 후 바로 집으로 가면 무언가 섭섭합니다. 발길을 돌려 구룡포 시장에 들리면 허기를 달래줄 음식들이 푸짐한데요. 여유 있게 둘러봅니다. 규모는 크진 않지만 3일 8일에 장이 서는 날이면 구룡포의 신선한 해산물들이 총출동해 없는 것 빼곤 다 있습니다. 장이 서는 날에 맞춰 구룡포에 놀러 오는 건 어떨까요? 재래시장이래 갖고 여기는 자연산들이 많아요. 예. 다른 지역에는 가면은 양식이 많지만 일로는 자연산이 많아가지고 고기들이 그래서 외지 손님들이 많이 찾으러 와요. 시장에서 인기 있는 것은 아무래도 구룡포의 수산물입니다. 산지에서 바로 가져와 예쁘게 장만한 물고기들은 값도 저렴하거니와 맛도 좋아서 어느 집 저녁 식탁에 올라 가족들의 웃음꽃을 피게 하겠죠. 물론 해풍을 맞은 싱싱한 포항초나 채소도 빼놓지 않고 사가세요. 구룡포 시장에서 만난 진귀한 모습. 문어를 이렇게 예쁘게 삶는 데는 그간의 노하우 덕분이겠죠. 싱싱한 수산물의 진귀한 구경까지. 시장 구경은 즐겁기만 합니다. 깎아주는겨. 깎아주소. 맞다. 또 4만 원씩은 샀다 깎아라. 양만 낸다. 이거 3만 원 넘는 건데 내야. 좀. 그러면 거덕 이거라 더 많이 해주던다. 뭐라? 이거 비싼 거를? 아니 못 산대. 그래 맞다. 장사 수완이 좋은 사장아지매는 깎는 대신 한 줌의 정을 듬뿍 담아 행복한 신랑이를 기분 좋게 마무리합니다. 이거 삶아가지고
초장 찍으면 맛있어. 어떤 맛이? 고동 맛이지. 고동 맛이지 뭐. 고동 맛이지 뭐. 맛있어. 물건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정도 주고받는 구룡포 시장. 그래서인지 뽀얗게 세월 먹은 먼지도 정겹게 보이나 봅니다. 이렇듯 싱싱한 해산물이 풍부한 구룡포에는 칼국수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뱃사람들의 출출한 속을 달래줬던 모리국수는 40년이 넘도록 사랑받아왔던 구룡포의 음식입니다. 내가 이거 개발했잖아. 46년 전에. 어판장 앞에 내가 46년 전에 요는 판잣집 지어놓고 이걸 하고 또 잔치국수도 하고 연탄불에 했거든. 얼큰한 국물에 푹 퍼진 국숫가락을 후후 불어먹고 해산물을 하나하나 먹는 재미가 솔솔한 모리국수. 그래서 사람들은 용케도 모리국수를 찾아내 입으로 맛을 전달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요? 네. 아, 어떠세요 여기 직접? 맛있는데요. 네, 얼큰하고 맛있어요. 서울에서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유명해요. 머리국수. 인터넷에 다 나오잖아요. 조금 다른 저기하고는 틀리죠. 고추장 저거하고는 맛이 틀리네.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오죠. 서울에서는 이 맛을 못 보죠. 이것까지 와야 되니까. 국수 넣고 휘 젓고 갖은 재료 넣고 매운탕 끓이듯이 뚝딱 만들어내는 모리국수. 쉬워 보이지만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더해진 손맛은 감히 살 수가 없는 조미료일 겁니다. 저렴하고 푸짐한 모리국수 한 그릇에는 구룡포의 인심과 구수함이 아낌없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좀 확장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확장하면 인건비가 자꾸 많이 들어가면 이게 서민들이 먹는 음식인데 인건비가 들어가면 자연지 가격을 올려야 된다 이거. 아무리 맛이 있는 음식이라도 가격도 적당하고 맛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가격 확장해가지고 인건비 올리고 그럴 것 같으면 서민들한테 부담스러워가 안 되지. 돈 받는 나도 부담스럽고. 가게에 오는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국수집 사장님은 욕심보다 한 그릇 음식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모리국수를 대접합니다. 저렴하지만 푸짐한 음식과 정을 먹고 돌아갑니다. 열심히 일한 구룡포의 바다에도 밤이 찾아옵니다. 새벽부터 고된 노동을 견디며 바다와 싸운 구룡포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기 위해 특별한 별미로 힘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3, 4, 5 모여 한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음식 장만에 여념이 없는 주방으로 슬며시 가봤더니 정체를 알 길 없는 음식이 보기 좋게 담겨집니다. 바로 흔하지 않아 더 맛있는 고래고기인데요. 맛도 맛이거니와 추억을 곱씹을 수 있어 구룡포 사람들은 이곳을 찾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추억의 맛, 미식가들이 극찬하는 고래고기의 맛은 어떨까요? 고래 한 마리에 12가지가 나온다는 이유가 그만큼 부위별마다 색다르고 맛이 다. 지금 현재 예. 같은 우내살이라도 요 우내살하고 운해이다. 아니 그래 요 우내살하고 요 우내살하고 기름치 위에 있는 거 등살 요는 등살하고 요는 꼴인데 이 부분 맛이 다 틀린다 이게. 그래서 이 12가지의 맛을 내는 고래고기는 그 각각의 맛을 살리기 위해 살살 녹는 고래고기 본연의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고래 육회와 칼칼한 고래 전골, 본연 그대로의 맛을 느껴보는 수육 등 다양한 조리법이 개발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다부리 물을 게 없었거든. 고래 간을 말이야. 그렇지. 간을 그때 저 그냥 줬거든. 근데 고래 간을 그 묵으면은 독해갖고 얼굴에 허물이 뻗어진다고. 물을 게 없었잖아 그때는. 그래. 고래까지 물 때가 좀 좋았잖아요. 고래까지 이래 물질 흐르면서 그 고래 기름이 그게 나오면은 고달고달할 때는 진짜 맛있어. 그게 진짜 맛있었잖아요. 그래 옛날에 그때 그러다가 조금도 없는데 가가지고 고래갈비 여다 몰라고 아침에요 뭐 일실 그 없는 게 없고 그래가 상자 좀 거들어주고
고래갈 여자 먹고. 고래고기 한 접시를 앞에 두고 얼큰하게 취하고 나니 고래고기에 대한 추억은 맛있는 안주가 됐습니다. 옛부터 구룡포는 고래배가 다니던 항구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포획이 금지되면서 고래잡이 명성은 뜸해졌는데요. 바다를 누비던 포경선이 이렇게 조용히 잠들어 있는 것처럼 고래잡이는 추억 속에서나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래를 직접 이렇게 살고 있게 그런 한데 많지만 이 자체가 구룡포 쪽이 제일 많아요. 이런 거의 고래가 전 세계적으로 육아장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이렇게 울진부터 여기 구룡포까지 전 세계적으로 여기가 플랑크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육아장으로 최적지이기 때문에 구룡포로 오시면 고래 12가지나 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고래고기와 추억의 한 토막으로 즐거웠던 시간. 기분 좋은 건배는 계속 이어집니다. 바다에는 생선과 소멸이 공존합니다. 새로 생기는 것이 있다면 고래고기나 목선처럼 사라지는 것도 있는 것이죠. 황금어장이었던 구룡포에는 목선을 만드는 조선소가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럴 때는 분위기가 좋았지. 우리가 이제 내가 학교 다니고 일을 하다가 여기 들어오면 이제 방학 때 같은데 돌아가지고 그 공백 시간에 와가지고 잠시 이제 돌봐주고 거들어주고 이래 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배들이 뭐 목성 건조하는 배들도 많았고. 뚝딱뚝딱 바쁜 망치질이 조금은 줄었지만 구룡포 배들의 아픈 곳을 치료해준다는 데에 대한 자부심은 여전합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배가 드넓은 바다를 향했던 그때를 오랫도록 추억해봅니다. 옛 흔적을 더듬다 들어선 골목. 어릴 적 뛰놀던 골목 같아 괜시리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골목을 걷다 보니 이국적인 풍경이 나타납니다. 100여 년 전 물반 고기반이었던 구룡포의 어장을 탐내 일본인들이 집단 이주한 장안동 골목입니다. 포항시는 골목을 재보수해 가슴 아픈 역사의 한 면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발소, 식당, 잡화점 등 가게가 즐비하고 어깨를 부딪혀야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호황기를 누렸던 그 당시. 내가 그 거리 위를 걷는 상상을 하며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이곳은 당시 큰 세력을 구축했던 일본인 사업가의 집을 보수해 만든 구룡포 근대 역사관입니다. 옛 구룡포에 관한 설명을 듣는 학생들, 사뭇 진지한 모습들입니다. 지금 10대 학생들은 일제시대에 대해서 일단은 잘 모르고요. 그리고 뭐 한일 관계 같은 부분에서도 조금 뭐 문화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세대긴 한데 뭐라 그럴까 그냥 무비판적인 비난, 일본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좀 역사 속에서 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품과 생활용품을 전시하며 100년 전 우리네 삶은 어땠는지 일제치하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게 있어야지 아예 이런 것조차 없으면 모르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런 예전에 저희가 피해 입었던 거나 그런 거 그래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골목에서 타임머신 탄 기분을 안고 오른 긴 계단의 구룡포 공원. 그런데 계단 좌우로 줄지어 있는 비석이 조금 색다른데요. 뒷면에 보면 시멘트가 발라져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공원을 조성하며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넣은 것인데 거꾸로 해방이 되자 성난 시민들은 나름의 복수를 꾀했습니다. 계단을 더 올라 비석을 발견하는데 이 또한 일본인 사업가를 기리는 공덕비에 민심을 담아 시멘트 칠을 했습니다. 이렇듯 아픈 과거를 담아낸 이 골목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이 된 느낌입니다. 100년 전 내가 이곳에 살았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괜시리 상상을 하게 만드는 이 빛바랜 골목 사이에 화려했던 구룡포의 옛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묵혀낸 것이 은근한 아름다움을 주는 구룡포는 오래된 골목마저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담벼락마다 세월로 다듬어낸 고고한 아름다움이 골목을 가득 채우고 끝나지 않은 미로처럼 계속해서 걷고 싶게 하는 힘을 지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룡포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한적한 오후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골목 이곳저곳에서 시간 여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려한 황금어장 시대는 지났지만 구룡포 사람들의 진한 정취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매력적인 구룡포의 바다를 개발하는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요. 낚시객에게는 친숙한 곳 장길리에 복합 낚시공원이 조성됐습니다. 다이나믹하고 손맛이 좋은 바다 낚시의 진수를 느끼기 위해 전국에서 낚시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구룡포가 바다 낚시로 인기를 얻으면서 가족 단위의 낚시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장길리 복합 낚시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런 데 오면은 뭐 화장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런 데 보면 좀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런 게 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게 애들 데리고 와서도 가족들 다니고 와서도 좋고 그런 게 좀 많은데 그런 게 좀 편하고 이러니까. 특히 장길리 마을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해상 펜션은 말 그대로 물 위에 뜬 집. 겉에서 보면 작아 보이지만 펜션 내부에는 각종 편의시설이 완벽히 갖춰져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절찬리에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니 무리해서 추억을 쌓고 싶은 분들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고 이제는 묵고 즐기고 지고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드니까 동네 주민들도 호응이 되고 광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니까 앞으로는 경상북도에서는 제일 유명한 공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복합 레저 공간답게 구룡포 바다를 직접 즐길 수 있는 스쿠버 다이빙 체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험 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기가 몸만 오셔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 강사진들하고 같이 이제 동행해가지고 체험 활동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수려한 해안 경관을 자랑하는 구룡포 장길리에 지금 다양한 변화가 시도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주말 진정한 바다 낚시의 진수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이곳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낚시터에서 길을 나서 도착한 곳 친환경 농업의 메카인 성동 메뚜기 마을입니다. 포항시의 친환경 마을 1호인 성동 마을은 16년여간 친환경 농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말 그대로 청정 지역입니다. 저희 살은 포항이고 대구이고 전체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는 업소가 몸팔 정도로 파다가 중간에 끝나면은 우리 건 다 매진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몸팔고 그래요. 수요가 많아 정작 자신들이 지은 쌀을 맛볼 수 없을 때도 있다고 하니 과연 인기 쌀답죠? 황보성시 집성촌인 성동마을은 유기농 쌀과 함께 옛 이야기가 담긴 광남서원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곳 광남서원에는 노비를 위한 비가 있는데요. 개유정난 때 역적으로 몰려 살해당한 영의정 황보인의 노비 단양이 목숨을 무릅쓰고 주인의 자손을 지켜 그 충정을 새겨 후세에 알리고 있습니다. 처마마다 꼿꼿한 선비의 지조와 기계가 느껴지고 서원 안팎은 넉넉한 인정과 은은한 정취가 휘감고 있습니다. 오래된 풍경과 이야기가 있는 광남서원의 툇마루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따뜻한 햇살과 묵의 향이 느껴집니다. 구룡포의 바다를 보고 있노라니 그 안에 무수히 담긴 구룡포 사람들의 인생사가 넘실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문학가들에게도 좋은 소재를 제공해 집필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 많은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룡포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과메기가 있듯 잘도 여물어갑니다. 고래뼈를 다룬 귀신고래라는 것도 청소년 필독서로 굉장한 인기를 얻었어요. 그게 바로
이 마을에 있던 고래배 이야기예요. 김일광 선생님이 지으신 건데, 그 다음에 조선시대 마지막 군마를 찾아서 하는 그 말 목장성에 관한 이야기, 바로 요 뒷산 이야기거든. 그런가 하면 그 얼마 전에 그 뭐 굉장한 입담꾼으로 소문난 성석재 소설가가 이곳에 머물면서 썼던 그 단 한 번의 연애, 장편이죠. 그것도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안목이 있는 작가들이라면 이 마을 한번 보면 이것은 어떻게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소재가 있는 곳이 바로 구룡포예요. 매일매일이 다른 곳. 오래된 듯하지만 또 새로운 모습을 간직한 구룡포. 그래서 매력적인 이곳은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그 아름다움에 빠져 좀처럼 나오기가 힘듭니다. 수려한 자연이 있고 풍부한 먹을거리가 있고 변하지 않는 인심이 있는 곳. 바다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품고 조용히 변화하고 있는 그곳. 바로 구룡포입니다.